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 크게 하신 분들 제가 2%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코인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가격 매우 좋지 않았죠. 하락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커들이요. 패닉셀을 하고 있답니다. 이더리움을 고점에 사서 저점에 계속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200억 이상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하루 이제 3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 특히 선물 이제 청산이 됐는데요. 요거는 사실 제게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 나만 이렇게 힘드냐? 내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아니에요. 전 세계 청산당한 사람만 160만 명입니다. 근데 선물 안 하신 분들 그냥 현물 들고 있어도 가격 폭락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초토화됐다. 지금 뭐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제 몇 개 반응들 좀 보여드릴 거예요. 심지어 해커들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가 이런 얘기했네요. 비트코인의 1일 RSI 뭐 상대적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라 보시면 되는데 지난 4월 폭락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을 날렸을 때보다 RSI 비트코인이 지금 더 낮다. 너무 심한 패닉셀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과거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보면 보통 한 번, 두 번 이상은 줬어요. 매수 기회는 올해 4월에 이어서 10월 달에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실은 준 거죠. 근데 현금이 항상 이제 바닥이 납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올해 매도 기회 줬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 기회는 없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그 시점을 맞춘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 특히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는 맞추지만 이걸 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이재용 저리 가라 부자가 무조건 됐어야만 했겠죠.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비치볼 언더 워터라는 표현을 항상 쓰더라고요. 비치볼 그러니까 그 배구공 같은 것을 물 아래 이렇게 깊숙하게 계속 억지로 잡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런 매도 기회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버추얼 베이컨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이 특히 알트코인을 사려는데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더라. 이것은 내게는 매수 시그널로 다가온다. 지난번에 폭락이 있었죠. 그 이제 핵폭탄 맞았고 비트코인조차도 허둥지둥 되고 있다. 현재 공포는 거의 사이클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시즌 종료일까? 아니면 큰 폭등을 하기 전에 또 한 번에 반복되는 개미 털기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은 제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가서 찾아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금 가격, 뭐 최근에 뭐 난리가 아닙니다. 금 대비한 아더스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탑 10 코인, 그러니까 제일 큰 코인 10개를 뺀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제 찐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의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차트를 봤더니 조금 믿을 수가 없을 정도고 패턴이 좀 비슷하더라. 핵심은 그러니까 금 대비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과매도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금은 이제는 슬슬 이제 식을 때가 됐고 알트코인은 슬슬 날아갈 때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 이제 금 대비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밑에가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한번 날짜를 적어봤어요. 금 대비했을 때
알트코인의 시총이 언제 피크를 찍었냐? 2018년 1월달, 2017년의 광풍이 요 2018년 1월달 여기까지 갔거든요. 요때 피크를 찍고 언제 바닥을 찍었냐? 2018년 11월 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쿵 찍었죠. 요때는 2020년 3월 코땡땡 대폭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또 언제 피크를 정확히 찍었냐? 2021년 11월 달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고점이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은 22년 11월, 정확히 1년 후에 이때 이제 FTX 사태가 있었죠. 이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또 한 번 머리를 탕탕 튕겨주다가 지금 25년도 10월 달에 금 대비했을 때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바닥을 한번 쿵 찍었죠. 이 사람의 뉘앙스를 지금 아시겠죠? 이제 머리 찍고 바닥 두 번 다지고 하늘로 날아갔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실은 100%는 없어요. 100%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높은 확률에 우리는 뭐 베팅을 결국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100%뭐 10억 간다.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만 뭐 그걸 어떻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확률, 높은 자산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피땀 눈물을 갖다 거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상승만 하는 자산이 있습니까? 금이 요즘에 잘 나가는데 계속 상승만 할까요? 혹은 계속 하락만 하는 자산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자산은 없다.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누가 봐도 금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 대비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이 혹시 뭘까요? 이건 제가 지금 구독자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 대비했을 때 이건 좀 저평가인데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우량 자산. 요거 사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금을 갖고 계시면 뭐 팔아서 그걸 사실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남이 좋다고 해서 산다면 결국에 잃을 것이다 라고 저는 사실상 확신을 합니다. 오직 내 확신이셔야 돼요. 저는 지식을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 확신이고 내 판단이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그게 나의 판단에 의한 실패여야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수익화 될 수가 있는데 남이 좋다고 해서 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운이 좋아서 큰 수익 뭐 얻어 걸릴 수 있죠.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그것은 한 번에 그칠 겁니다. 어쩌면 두 번 갈 수도 있죠. 결국 큰 수익은 본인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셔야만 합니다. 분석이죠.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변동성이 올해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냥 쉽게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근접해 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통상적으로 시장에 방향성 전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포 투심이 극대화되면서 장투자들은 이럴 때 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공포 국면이 대체로 대규모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는 보통은 오르던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익명의 고래 최근 3일 동안 이더리움을 1717만 달러, 한화 대략 240억 원을 샀습니다. 이 사람의 평단가를 봤더니 4,000달러 살짝 밑에 있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이더리움 평단 3,960달러인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을 4,300개 넘게 샀다는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으로 보면 평단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 어떨까요? 4,300개 이더리움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좀 이렇게 매수할 수는 보통은 어려운 물량이거든요.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개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평단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을까? 물론 이제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건 맞는데요. 투자하는 그 기간을 애초부터
다르게 봐서 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봐요. 평단은 조금 이 짧은 기간 동안 더 이제 싸게 사서 바로 그냥 던지고 여기 뜨겠다. 이렇게 보면 평단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시면요. 실은 초연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실은 안전하고요. 확실하게 수익을 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앤소니 펌플리아노라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뭐 지금 한 2, 3천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 달에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1,000억 이상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제가 뭐 포스팅 한번 가보니까 이 책을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잘하는 게 있더라. 오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걸 정말 잘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투자자가 잘하는 것도 있겠죠. 뭘까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씩 샀다 팔았다 하고 이거 아니야? 저거 왜 날라가? 그러면 이거 팔고 저기 날아가면 이제 내가 산 코인이 또 폭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분도 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자제를 하셔야겠죠. 초우량 자산 위주로 사셔야 되는 거고요. 매매 횟수는 저는 오히려 줄어들수록 고수라고 봅니다. 수익률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을 이제 제한을 웬만하면 잘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 올해 내에 아니면 6개월 내에 1년 내에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오래 묵힐수록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거 뭐 블랙락 저기 마이클 세일러 뭐 그런 형님들이 계속 주창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 사태를 봤더니 비트코인 보유 회사 뭐 주식을 계속 사는 거죠. 이제 DAT 기업이라고 하는 그 주식 탄 투자자들이 24조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면 메타플래닛 또 뭐 스트래터지 이런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그 투자자들이 뭐 이제 수십조, 24조 원의 손실을 봤다. 이러한 상장 기업은 단순히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신주식,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죠. 자본, 뭐 전환사채 이런 거 발행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죠. 이더리움을 더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뭐 이더리움 트레저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은 당연히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가치가 하락하면 기업의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기업의 주식이 실제 보유 자산 대비해서 과도한 웃돈이 얹혀서 거래가 됐을 경우에 프리미엄 붕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훅 올랐다가 훅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일이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었다. 그러니까 DAT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2배, 3배 레버리지 ETF거든요. 요거 제가 뭐 투자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은데 알고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그 지금 교육 방송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인 비축하는 이제 그런 어떤 DAT 기업 주식을 사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테슬라 2배 ETF, 저 뭐 비트마인 뭐 ETF, 그 2배, 3배 ETF,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3배 ETF 이런 거 있죠. 요 투자 어떠냐? 저한테 만약 여쭤보신다면 이걸 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DAT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콜옵션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를 때 나는 스트래터지 주가 50% 상승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은 이거 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점에 잘 팔 수만 있다면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시 고점에 잘 팔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근데 제때에 못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빠졌는데 스트래터지 주식 반토막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넷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DAT 주식을 매매하는 건요. 그래서 고점에 잘 털고 나가는데 거의 사활을 거셔야 되는 그런 종목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칫 못 팔고 하락장을 맞기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거의 휴지 조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배, 3배 ETF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는 드렸지만 이게 매일 수익률을 2배 혹은 3배로 매일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2배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뒷단에서 금융 어떤 누군가가 이걸 그 수익률을 설계를 해줘요. 근데 그걸 매일 합니다. 이건요, 장기적으로 2배, 3배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 단타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는 매일이죠. 그날 수익률에 2배를 얻겠다, 3배를 얻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날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요거 맞춰야 돼요. 홀짝 게임이라 얘기 드렸죠. 이걸 정확히 맞추면 2배 수익률, 3배 수익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죠. 근데 그 날인 거죠. 그 다음 날이 되면 저는 이 단타가요. 다시 리셋돼요. 처음부터 다시 오늘도 2배, 3배 기회가 또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매일 열리는 어떻게 보면 단타 전용 뭐 저는 카지노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거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 이 수익률 나는 2배, 3배 이상 가져가고 싶은데 그냥 한 2년 묵히면 2배 수익률 가 있겠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수수료도 있는데요. 그냥 이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이너스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주식이 뭐 플러스 뭐 10몇 프로 갔는데 이 지금 2배, 3배 ETF는 마이너스 60몇 프로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DAT 주식 투자랑 비슷한 거죠. 해당 자산 주가와 연동이 돼 있는 것은 맞는데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거예요. 특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 보유와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장기 보유를 하면 2배, 3배, 뭐 이제 뭐 훨씬 더 많은 수익률 가져가겠지. 그거 아닙니다. 알고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장기 보유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락장을 맞았다. 지금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뭐 비트코인의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휴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핵심은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걸 하셨을 때 장기 보유, 제가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거 장기 보유가 아니에요. 우량 코인의 현물을 오래 보유했을 때만 수익률이 엄청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이제 DAT 주식을 샀다, 2배, 3배 ETF를 뭐 3년, 저는 5년, 10년 가져갑니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하셔도 되는데 고점에 잘 파는데 거의 뭐 사활, 목숨을 거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영국의 세무 당국이 있어요. 암호화폐 이제 국세청이 되겠죠. 여기에서 투자 신고가 좀 미비한데 이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6만 5천 장을 날렸다.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한 거겠죠. 근데 그 숫자가 2배 늘었답니다. 대략 코인 투자 인구가 영국에서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금 코인 세금 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양도세, 우리는 조금 이제 뒤로 미뤄졌죠.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들쑥날쑥해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차차 이제 잡혀는 가고 있죠. 한국도 이제 코인 양도세 내년까지는 이제 좀 유예가 됩니다. 근데 뭐 상속이나 증여 지금 코인 세금 내고 있습니다. 양도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세 차익에 대한 27년부터 우리도 양도세를 내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카프라고 해서 국제 공조가 들어가요. 이제 각 국가들끼리
이제 OECD 이런 뭐 나름의 그 선진국에서 코인 그 정보를 이제 그 탈세 방지를 위해서 국가들끼리 공유합니다. 각 국가별 코인 세율 지금 뭐 제각각인데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본 세율이 대략 20에서 25% 사이가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뭐 누진세다 이건 이제 뭐 국가별로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아마 이 정도 선으로 점점 바뀌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25년, 26년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셔야만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요때 25년, 26년 봤을 때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 내가 더 살 걸. 아, 그때 내가 진짜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상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 뉴스입니다. 알트코인들 이렇게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뭐 땡땡 코인을 무조건 사세요가 아닙니다. 공부를요 좀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소식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온도 파이낸스에서 SEC에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 나스닥 얘네들 주식 토크나 ETF 토크나 한다면서요. 근데 이 친구들 좀 정산이 좀 애매하던데요. 토큰이 주식이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SEC에서 제대로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갖다 일러 바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큰화 증권을 기존 금융 시스템 DTC 결제망에 정산하겠다. 나스닥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딴지를 거는 느낌이 있죠. 근데요. 지금 그 주식 토크나 뭐 ETF 토크나 MMF 토크나 있죠. 요건요. 온도 파이낸스, 뭐 인젝티브와 같은 코인,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 지금 이거 신청서 냈잖아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도 이거 다 하고요. 블랙록, 피델리티 아니면 뭐 은행들 주식 토크나 ETF 토크나 이거 판매할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 제가 볼 때 나중에 여기 뛰어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큰화 전쟁, 쉽게 말하면 슈퍼 앱이 되기 위한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디 일개 코인이 나스닥 시장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코인 거래소가 뭐 큰 대형 은행, 빅테크와 지금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다 현실이죠. 지금은 계급장 떼고 싸우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온도 파이낸스를 본인들이 이제 그 스스로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 월스트리트 2.0이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되게 그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월가에서 지금 이제 그 뭐 금융상품 판매하는데 자기는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참고로 이제 플랫폼이에요. 여기에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겠죠. XRP는 CBDC의 브릿지 커런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이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는 거. 이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데요. 일반 투자자 대중 기준으로 치면 너희들 뭐 하는 애들이니 이해가 잘 안 돼요.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어쨌든 주식, 채권, ETF, MMF 세상의 모든 가치를 토큰화하는데 지금 전 세계 소위 냄새를 맡은 이제 기관들이 다 달려서 뭐 그 시장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이미 온도 파이낸스는 100개 이상의 미국의 주식들 본인들 플랫폼에 얹어놨고요. ETF 올라가 있습니다. 온도라는 플랫폼을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상품들을 상장을 시켜놓은 거고 여기에서 이더리움 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주의할 점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매해 1월 18일 대규모 온도 파이낸스 그 토큰 있죠. 언락이 됩니다. 근데 그 언락되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공급 폭탄이 매해 1월 18일 지금부터 한 3년 4년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투자 전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요. 그거 다 무시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주의할 필요는 있다. 아더에이즈 비트코인이 할인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지역 은행들 부실 대출 우려 있죠. 이게 만약에 위기가 좀 더 커진다면 2023년 있었던 구제금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돈 풀리면 코인 엄청 오를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 나는 매수 리스트를 정리해뒀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말은 참 쉽게 하시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은 참 쉬운데 성공 투자 이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이제 2%라고 했는데요. 이건요 대부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적고 힘이 들까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식이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쌓으셔야 돼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확신이 있고 확신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금 있으셔야죠. 원화채굴이 쉽지 않잖아요. 현금이 많으실수록 유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지식과 확신으로 고점에 전 재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실패를 겪겠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만 있으면 됩니까?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레전드나 이건 코린이나 관계없어요. 무조건 인내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운까지 따라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은퇴를 하실 수도 있고 노후 준비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TV 그 꼬꼬무라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계 남극, 북극 이런 세계 3극점, 그 다음에 전 세계 7대륙의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최고봉.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 넘는 데 있죠.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14좌를 완등하신 분이 한국인이 계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세계 몇 번째가 아니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분밖에 없어요. 유일무이, 아시아 최초 아닙니다. 산악 그랜드 슬래머를 달성하신 우리나라에 좀 덜 알려지신 분이에요. 박영석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계신데요.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로 완편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바로 이제 박영석 님이신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제 자신을 반성을 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저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1%라는 가능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이라고 사실 들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능하다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악을요. 이거 보시면 아시는데 갈 때마다 목숨 걸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실은 안 좋은 일로 지금 히말라야에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요. 이게 참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이분이 또 하셨던 얘기가 뭐냐. 실패 확률이 30%, 40%에서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할 사람이면 그 사람 나중에 또 포기할 핑계 찾아서 또 포기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게 그 수긍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래 지레짐작하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거든요. 제가 나름 코인 산전수전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발의 피구나. 내가 정말 거의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었구나라는 것을 전혀 분야는 다르지만 한번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세대 표현은 아닙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적인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진 않아요. 가실 분들은 실은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다 갈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남아 있으시다면 끝끝내 1% 가능성만 있어도 뚫고 가시면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되셨거든요. 우리도 끝끝내 남아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